저는 일본 온 지 10년 만에 영주권을 땄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10년 만에 딸 수 있었던 방법,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어떤 비자로 입국했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대학교로 왔습니다. 일본 대학교로 와서 2년 동안은 학생 비자,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끝나고 지금 영상에도 보시지만 우리 첫째 딸이 그때 첫째 딸 임신 소식을 바로 듣고 바로 저는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때는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겁도 많았는데, 제 성격상 책임감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바로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학생 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비자를 1년 받고 1년 정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1년 비자를 한 3번 정도 갱신하고 난 다음에 3년 비자, 그 3년 비자 중에 기간 중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영주권 받기까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1년 동안은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자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영업을 개인 사업자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제가 저에게 영주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 부인이랑 싸울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비자도 배우자 비자니까는, 그리고 싸울 때마다 바로 이혼해. 이혼하면 넌 한국 돌아가야 돼. 그러면 애도 못 보고 넌 힘이 없잖아. 영주권도 없는 애가 너가 무슨 힘이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은 얘기고 저한테는 진짜 안 좋은 트라우마여서 말을 좀 더듬고 그럴 때, 그때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이렇게 애들을 케어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라는 게 진짜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그 얘기를 무슨 가족한테 상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했던 일이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면 내가 애들을 진짜 못 보는 건가?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시기 같아요.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몰랐고, 그 말을 들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약간 서럽기도 하고 혼자 막 울기도 하고, 그때는 참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한 번 성격 자체가 한번 마음 먹으면은 실패하던 성공하던 한번 하는 스타일이어갖고, 23살 4살 때 그럼 영주권 따면 되지 하고 처음으로 그 입국 관리소 그런 사이트를 보면서 영주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3년 하고 일본 생활 5년 하면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영주권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니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예 하고 종이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종이를 잘 읽어보니까는 하나도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주권 하면은 분명히 떨어지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한 게, 꼭 개인 사업을 해갖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갖고 일본에게 엄청난 세금을 내자라는 게 저는 24살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 돈을 벌면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연봉 1억을 찍을 거고, 연봉 1억을 찍으면은 거의 매년 한 350만 원 정도 세금을 낼 수 있고, 그거를 내가 3년 정도 하면은, 지금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 알겠지만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그 자기가 세금 낸 거, 소득 증명서,
뭐 연금 낸 거를 다 떼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딱 버는 경우가, 저는 그때 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냐면은,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배우자 비자 3년하고 일본 조건 5년 채워질 때 이국 가려서 가니까는 3년치 그걸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바로 시청도 가봤고 연금 갔는데,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적은 세금을 내면서 지금 일본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는 영주권 신청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만 열심히 합니다. 그때 생각한 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열심히 준비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24살에서 25살이었던 것 같아요. 묵묵하게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세금 납부하고 그걸 3년 4년 동안 혼자서 묵묵히 해냅니다. 제가 꼭 무조건 여기 일본에서 내가 영주권을 따야지 우리 애들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애들은 꼭 지켜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거의 쉬지도 않았고 밤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애기들 보고 애들 재우고 씻기고 밥하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거 하나만 보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그거를 3년 정도 하니까는 어느 정도 제가 서류를 떼보니까는 만족할 만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 사업자 3년 하고 법인을 차리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을 만들어야지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어느 정도의 그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의 27살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금을 내건 많이 냈기 때문에 좋았고, 제가 영주권 신청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개인 회사가 법인으로 돼 있었고, 한 4년에서 5년치 서류를 다 모아서, 이만큼 서류를 모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서 3년 비자 중에 바로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저는 그 영사관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영주권이 도쿄, 오사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주권 받으려면 반년 걸린다,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여기 제가 사는 곳이 야마구치라는 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외국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더더욱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았던 게, 제가 2024년도에 영주권 신청할 때는 아직 그래도 코로나 때여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일이 수월하게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지만 저는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영주권 받기까지는. 집에 오니까 우편 하나 와갖고, 우편을 보니까는 그때 10,000엔이었나? 10,000엔인가 8,000엔만 우편 그걸 떼오라고 해서 그냥 봐서 떼와서 가니까 영주권을 바로 주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혼자 가서 영주권을 받아왔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미친 듯이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애들 곁을 계속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 안도감에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짓말 안 치고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도감에, 아, 이제 영주권 받았다. 아, 이제 우리 애들 지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한테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렇게 영주권을 저한테 이렇게 주신 일본이란 국가한테도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영주권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던 저기 한국의 영사관님들도,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도움을 주신 게 뭐냐면은 10년 만에 영주권을 땄다는 거는, 29살에 땄다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10년 동안 일본에만 계속 살았거든요. 그거는 뭐냐,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처음 이걸 얘기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숨기는 것도 이상하고 숨길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자랑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사관을 가서 군대를 계속 연기를
기간에 딱딱딱 맞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히로시마 영사관 직원분들 그 덕분에 제가 영주권을 받고 지금 일본에서 애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영주권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주권을 딸 수 있게 군대를 시킬 수 있는 그 제도가 있는 대한민국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요즘 촬영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항상 미안함과 감사함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약 지금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 이제부터 준비하실 분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꾸준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 근래에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저 어저께랑 엊그저께도 댓글 달았는데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진 감정을 느꼈고 응원해주신 분도 있었고 조금씩 아직 신입 유튜버지만은 조금씩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도 보이고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면은 열심히 얘기해 볼 테니까 좋아요랑 댓글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